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실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데이터 소스를 불러와서 뭐 CSV 파일 같은 경우를 이제 불러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게 파이썬 같은 경우는 판다스 라이브러리라는 게 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시고 실습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빅데이터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바로 데이터의 준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준비라는 건 결국 분석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데이터 구성을 이해하고 불러오는 여러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이 좀 이론적으로 길긴 한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툴에서는 그냥 바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바로 분석을 하면 되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좀 불러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 목차는 우리가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6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게 핵심인데요. 자, 첫 번째는 데이터 이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CSV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올 것이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불러온 데이터를 우리가 잘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또 필요가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실습을 통해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정상적으로 저장을 했으면 자, 공공 데이터에 우리가 오픈 API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공공 데이터를 불러와서 자, 오픈 API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한 그런 API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픈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또 불러오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에서 웹 클로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웹 클로링에 대해서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잘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데이터는 급속도로 발전을 했죠. 자, 빅데이터가 시대가 되면서 수치 중심의 데이터가 기술 발전을 인해서 대량의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 모든 산업 분야에서요, 이제는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랑은 다르게 이제는 비정형 데이터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커요. 자, 제가 지금 좀 파일을 비켜드리면 자, 보시면 자, 이 보라색은 지금 비정형 데이터를 얘기하고요. 자, 이 회색은 잘 우리가 정의된 정형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자, 지금 시대를 보면 과거에는 비정형 데이터가 많지 않았는데 자, 2010년 기준으로 좀 2배 이상 비정형 데이터가 많이 활용이 되어 있고요. 자, 2020년대에 오면 2배가 아니라 지금 거의 한 4-5배 지금 많이 성장을 했죠. 결국 여러분들은 어떤 주요한 정보에 대한 인사이트를 비정형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늘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죠. 자, 정형 데이터가 뭐냐?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형 데이터는 미리 형식으로 정해진 형식으로 구조화된 데이터입니다. 자, 우리가 미리 정해진 형식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뭐 엑셀이라든지 자, 그런 어떤 수치로 변환한 컴퓨터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화된 데이터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데이터라고 하면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가 훨씬 더 익숙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행과 열로 표현되는 우리가 데이터를 엑셀 시트라든지 자, RDBMS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이런 테이블에 정형 데이터를 넣는 게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해석 가능하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자, 엑셀 형태로 이렇게 넣어져 있고요. 수열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문제는 비정형 데이터인데요. 비정형 데이터는 이런 로우나 컬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로 이렇게 변환한 소위 이제 코딩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그 순수, 날 것, 그 자체의 데이터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미지라든지 뭐 비디오라든지 사운드 이런 데이터들은 다 비정형 데이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정형 데이터 말고도 요즘에는 어떤 데이터 유형이 있는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즘에는 세미, 여러분 세미라는 건 절반만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반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스트럭처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인데 세미 반만 정형되어 있다. 이건 뭐냐 하면 특정한 형식에 따라서 저장된 데이터지만 정형 데이터와 다르게 형식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제공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꼭 알아두세요. XML이라는 게 있고요. JSON이라는 게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는 보시면 자, 우리가 어떤 저장은 돼 있어요. 형태로. 하지만 설명이 들어가 있죠. 네, 예를 들면 머신러닝이라는 도소명, 가격, 출판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엑셀이면 위에 이제 우리가 위에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지금 같이 제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 우리가 소위 이제 비정형 비지도 학습이라는 이런 때 이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XML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표준할 것이냐, 이게 요즘에 굉장히 빅데이터에서는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동화해서 XML을 잘 변환시키는 기술이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 시대에 생긴다면, 이제 반정형 데이터도 정형 데이터처럼 쉽게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를 해석하는 파싱. 자, 파싱이 뭐냐면 일종의 번역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 과정이 없다라면 우리가 이거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비정형 데이터가 지금 사실 문제인데, 특히 이제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비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비정형 데이터는요, 구조가 없어요. unstructured. 그러니까 structure 구조잖아요. 구조가 없다.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문자가 보시면 의료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의료 데이터는 보시면 왜 비정형 데이터가 많냐면, 의사 선생님들 기록 같은 경우에 이게 기록을 다 전산화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글씨체로만 남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로 코딩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이라든지 이미지 데이터가 대표적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복부CT 지금 이 사진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수치화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거 자체는 지금 바꾸게 되면 바꾸게 되면 이걸 이제 텍스트 데이터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이상적으로 흰 바탕에다가 예를 들면 개냐 고양이냐를 구분하는 거는 설명 가능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연구에서는 최근에 그리드 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활성화를 시켜줘서 이 AI가 어떻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레이어를 통해서 했느냐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복부CT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 경우에는 배경이 그냥 흰색 배경이 아니잖아요. 이런 데서 지금 이런 장기나 이런 아주 복잡한 형태의 이런 배경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우리가 하나의 종양을 찾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그 레이어를 활성화시켜서 예를 들면 설명력을 부여한다.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게 간단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스케치북 같은 데서 뭘 찾는 거랑 점 하나를 찾는 거랑 지금 이런 복잡한 배경에서 종양 같은 점 하나를 찾는 건 서로 다른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의료 영역에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데이터를 그러면 어디서 구할 것이냐가 핵심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막론하고 데이터 출처를 우리가 보자면, 자, 대표적인 거는 미디어, SNS를 통해서 우리가 크롤링을 해서 우리가 감성 분석도 할 수 있고요, 자연어 처리도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다 이제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실시간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장성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아주 경제적인 데이터 소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웹사이트가 되겠네요. 웹은 이제 우리가 누구나 일반인들도 쉽게 우리가 접근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사실은 인터넷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방대한 양이라든지 사용성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웹 크롤링이라든지 로그 데이터, 예를 들면 게임에 접속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물 인터넷으로부터도 데이터를 방대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전 동영상에서 우리가 수업 때 말씀을 드렸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40TB, 50TB 같은 아주 방대한 용량이 고작 8시간 만에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사물 인터넷에서 이제 컨텐츠나 사물 인터넷에 생성된 컨텐츠나 아니면 데이터가 이제 아주 귀중한 빅데이터의 소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사물 인터넷에 대한 데이터는 센서가 또 발달이 잘 돼야 되고요.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방대한 양의 클라우드도 잘 돼야 되고 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뽑아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앞에랑 다르게 가장 정형화된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오픈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열린 데이터 또는 오픈 API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이런 데서 오픈 데이터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캐글이라고 하는 곳에서 각종 이제 연습용 경진대회나 이런 데서 이제 나가서 사용했던 이그젠플 데이터들을 또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때 사용했던 데이터들을 함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6가지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중에서도 오픈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빅러닝 분야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작 과정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다루는 그런 오픈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캐글이라는 곳에 있고요. 이런 데서 제일 대표적으로 쓰는 게 우리가 아이리스, 정형 데이터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타이타니 데이터도 여기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써놓지는 않은데 타이타니 데이터 굉장히 많이 쓰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이미지 자료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게 MNIST라고 해서 민스트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요 데이터 아마 컨버런스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요 데이터 굉장히 표준적으로 많이 씁니다. 실습에서 되게 많이 쓰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손글씨 데이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도 사실은 텐서플로이도 불러올 수 있지만 캐글 같은데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딥러닝으로 사물을 분석하거나 인식할 때 쓰는 그런 이제 데이터 대표적인 우리가 예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특히나 사이펄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자그마치 한 8천만 장의 이제 소형 이미지가 쭉 있어요. 그래서 에어플레인 관련된 거, 벌드 관련된 거, 캣 관련된 거 이렇게 쭉 있고요. 이게 이제 테스트 할 때는 이제 테스트 배치셋에는 1000개의 이미 데이터를 우리가 이미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훈련 데이터셋은 이제 클래스별로 5000개씩 요런 게 이제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캐글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치면 충분히 우리가 검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올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올 것이냐. 자, 우리가 대부분 이제 사용할 데이터들은요, 직접 데이터를 만드는 건 사실 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판다스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판다스는 뭐냐면 다양한 형식의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것을 정형 데이터 구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학습할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판다스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 파이썬에서 바로 분석을 못 하고요. 형식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텍스트 형식도 있고, 예를 들면 제이선, 아까 보셨던 그 설명이 필요한 반정형 데이터인 제이선 형식도 있을 거고요. 뭐 세스라든지 스테타라든지 뭐 이런 SQL이라든지 이런 여러 형태의 파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바로 불러와서 우리가 분석하면 참 좋을 일인데, 그렇게 못하고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걸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잘 분석할 수 있게끔 정형 데이터 구조로 분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우리가 판다스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개 이제 파일들을 볼 텐데, 사실 우리가 뭐 세스 파일이나 이런 거는 너무 전문적이어서 여러분들이 뭐 하지는 않을 거고, 제일 많이 하는 게 CSV 파일이죠. 네, 콤마 위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쉼표 위주로. 자, CSV 파일은 게 뭐냐면요, 사실 엑셀 파일이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자, 콤마 세퍼레이티드, 그러니까 콤마 형식으로 분류되어 있는 값이 있는 그런 값으로 구성된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SV 파일은요, 각 라인의 컬럼들이 콤마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텍스트 파일 포맷을 우리가 CSV라고 합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쓰죠. 왜냐하면 다른 툴들도 다 대부분 CSV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뭐 세스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세스에서만 돌아가는 포맷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같이 이걸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형식은 스프레드시트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가져오기, 내보내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CSV 형식은 특별한 표준이 없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걸 많이 쓰는 이유는 이게 간편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습 데이터는 우리가 서울특별시 이제 공공 데이터에서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자전거 대여 이력이고요. 자, 요 파일은 pd read csv 이제 파일 경로랑 이름을 같이 써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그 파일 연습 파일은 제가 따로 그 실습 파일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실습 파일을 어떻게 불러와서 하는지까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파일 경로랑 이름을 같이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C 드라이브, 제가 만약 C 드라이브에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으면 C 드라이브 데이터 폴더에 pdread .csv 라고 이렇게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일단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엑셀 파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파일 형태를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주피터를 통해 실습을 해볼게요. 자, 엑셀 파일하고 CSV라고 다르냐? 좀 다릅니다. 엑셀은 확장자가 이제 XLSX고요.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 엑셀은 사실 이제 데이터 전처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은 데이터 프레임의 행, 열로 1대1로 대응이 되죠. 그래서 그 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엑셀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CSV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판다스 데이터 분석 방법의 라이브러리 판다스를 이용해서 이걸 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은 사실은 불러오게 되면 우리가 이 파일의 구조를 또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뒤에서 제가 엑셀 파일도 제공을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이손 파일을 이용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는데, 자, 제이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니까 제이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문법의 영향을 받아서 개발된 아주 가벼운 형태의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이손은 데이터를 교환하는 한 포맷으로서 우리가 단순함과 유연함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이손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게 아주 가볍고 단순해요. 특히나 이제 웹 브라우저나 웹 서버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 자료형을 갖고 있거든요. 대형 관계를. 이런 것들은 다 제이손 형태로 좀 이 딕셔너리가 지금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파이썬도 보시면 키, 밸류 이런 쌍으로 아까 돼 있었잖아요. 이런 대형 관계가 있는 자료형 같은 경우에 이런 제이손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엑셀 파일이 되어 있고요. 자,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울시 그 자전거 대여하고 반납, 일시 이런 데이터를 제가 공공 데이터에서 이제 받아온 건데요.
자, 보시면 변수가 대여 소명도 있고 거치대도 있고 반납일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거리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형태, 이게 사실은 이제 CSV로 불러오시게 되면 사실은 엑셀에서 불러오게 되면 유사합니다. 형태는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고요. 자, CS 파일에 이제 JSON으로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JSON을 메모장으로 불러온 건데요. 보시면 자, 각각의 설명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홍길동 씨고 20살에 가천대학교를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는 어떤 확률 뭐뭐뭐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런 게 이제 JSON 파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한번 파일을 불러와서 하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이게 앞에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제가 그냥 이어서 하는 거고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셔야 돼요. 그래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자, 불러오는 방법은 임포트 판다스라고 하는 요 지금 판다스를 불러온다. 임포트가 이제 불러올 때 쓰는 거잖아요. 자, 쳐줍니다. 그 다음에 판다스를 불러오시게 되면 이제 파일 경로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제가 지금 파일 경로가 컴퓨터 여러 개들을 지금 저장시켜 놨거든요. 처음에 데이터 폴더에다가 지금 저장시켜 놨는데 지금은 데이터 폴더가 아닌 지금 다른 폴더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제 폴더를 지금 방금 붙여왔고요. 자, 폴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는 지금 윈도우 폴더에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자, 바이시클 자, 지금 이게 여러 개를 쓰다 보니까 제가 윈도우 폴더를 좀 옮겨놨어요. 그리고 EX라는 지금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이시클 CSV 제가 여러분들의 제공한 바이시클 CSV 있잖아요. 아까 보셨던 그 엑셀 파일이요. 여러분들 그 엑셀 파일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폴더에 같이 지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자,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SV 함수로 우리가 read CSV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 데이터 프레임 DF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 약자죠. DF1은 뭐냐? 자, 판다스로 이것을 불러와서 그 변환을 해달라. 함수로 변환해달라. 이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파이썬 함수로. 자, 그 다음에 df1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자, 요렇게 지금 파일이 불러와졌어요. 자, 불러와졌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한글이 깨져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뭐죠? 이게 그 파일 변환하는 양식의 UCF인가요? 그 형태로 이게 인코딩 할 때 쓰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한글이 깨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사실은 CSV에서는 UTF인가요? 그걸로 저장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러오는 게 우선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엑셀 파일로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엑셀 파일로 어떻게 불러올 것이냐. 자, 제가 그 CSV 파일 말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파이썬 작업할 때 엑셀 파일로 저장하시는 게 저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전처리할 때는 엑셀로 전처리하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엑셀로 해서 CSV 파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엑셀 자체로 그냥 잘 전처리해서 그것을 불러오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판다스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일 경로를 찾아야겠죠. 제가 아까 파일이 원래 데이터 파일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이것을 바이시클 윈도우 파일에 제가 넣어놨어요. 옮겨놨어요. 제가 컴퓨터를 여기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요걸 다시 지우고 데이터 파일을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유저 제가 쓰는 윈 폴더에다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엔 CSV가 아니라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파일은 예제 파일은. 자, 엑셀 파일이 같이 예제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드 엑셀 이제 엑셀 함수로 또 이제 프레임을 변환해야 돼요. 아까는 CSV 파일로 변환했지만 이번엔 엑셀을 불러와서 얘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레임 변환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때 차이점은 리드 CSV가 아니라 리드 엑셀로 넣는 거죠. 그래서 인코딩을 이렇게 해달라. 자, 엑셀 파일이니까 CP949 형태로 해달라. 이제 이렇게 명령어가 들어갑니다. 네. 프레임 출력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프레임 출력을 해주고, 네. 어디가 지금 에러가 났는데요. CP949가, 엔코딩이 들어갔고요. 자, 이게 인코딩이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예, 지금 이게 계속 에러가 나서요. 제가 지금 어디서 에러 난지 바로 지금 찾지를 못해서, 보통 이게 지금 그 인코딩하는 엑셀 함수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 변환하는 엔코딩하는 요 값인데, 이게 지금 계속 에러가 나서요. 자, 요건 제가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이슨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파일도 마찬가지로, 자, 판다스를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불러야겠죠. 라이브러리에 판다스를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파일을, 계속해서 제가 지금 이 바이시클 파일을 우리가 데이터가 아니라 제가, 여기다 지금, 파일을, 각각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자, 넣고요. 네. 자, 근데 제이슨 파일이니까 저희가 여기 read라는 파일명이었죠, 아까. 자, 그래서 제이슨 파일로 부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학생 가천대학교 학생 쭉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역시 이제 프레임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 3입니다. 아까 1, 2가 1이 이제 CSV, 2가 엑셀, 3가 이제 JSON 파일인데요. 그래서 read JSON 이렇게 해서 파일 프레임을 불러오고요. 자, 이제 df3가 죄송합니다. 여기 마크다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3를 불러오겠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네, 다행이네요. 그나마 아까 홍길동이라는 요 제이슨 파일 기억나시죠? 요 파일입니다. 요 파일을 이대로는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이 반정형 데이터를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지금 다른 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됐는데 뭔가 인코딩이 좀 잘못돼서 그런지 요게 이런 거는 경우는 여러분들 요거를 이렇게 긁어 주셔가지고요.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구글에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에러가 뜨느냐. 구글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 에러가 뜨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왜 그런지를 좀 쭉 써놨어요.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찾아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구글링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저장은요. 자, 데이터 저장하기를 이제 잘 하시려면 자, 판다스라고 하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2차원 형태로 구조화된 데이터라서 우리가 그 CSV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건 이제 CSV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게 가장 간단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것도 실습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온 거를 이제 저장을 하시게 될 텐데요. 자, 네, 잠시만요. 자, 먼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다스 라이브러리 일단 임포트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판다스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경로를 채우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있는 파일 자체가
예, 여기 있죠. 제가 지금 C 드라이브에 파일을 죄송합니다. C 드라이브가 아니라 저는 지금 여기 파일을 좀 옮겨놨어요. 그래서 에러가 떴나?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윈 폴더에 EX 폴더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바이시클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자, 바이시클 데이터 중에 CSV로 저장한 거니까요. 자, CSV라고 여기 이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리드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변환시킨 것까지 우리가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좀 계속 오류가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됐네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지금 이제 데이터 프레임 4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변환시킨 거예요. 자, 이제 데이터 프레임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함수를 하나 쓸 건데 이게 뭐냐면 tocsv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CSV 파일 형태로 2차원의 파일 형태로 바로 이제 내보내는 거에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폴더에다 넣을 거냐. 자, 예를 들면 C 드라이브에 제가 자, 여기 한번 써볼게요. 제가 저장을 어디다 할 거냐. 그러면 제가 죄송해요. 네, 여러 개 파일 지금 제가 쓰다 보니까 잠시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가 C 드라이브 폴더에다가 아까 윈 폴더인가요? 자, 윈 폴더에다가 자, 제가 EX 파일이었죠. EX 폴더에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에 지금 깔려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파일명을 뭘로 할 거냐. 이제 파일명을 하나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샘플 데이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샘플 슬러시 인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파이썬은 아이고 잘 안 써지네요. 자, 샘플 데이터.csv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 아니에요, V예요. 자, 그래서 이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볼 건데요. 자,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데이터 프레임 4니까 df4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읽는 것까지 제가 지금 넣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자, 요때 들어가는 함수가 뭐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to, 예, 요거예요. 요게 지금 함수예요. to csv. 그러니까 to는 뭐뭐에게 잖아요. csv 파일로 바꿔라, 저장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지금 폴더를 바꿔 넣어놔서 저는 이제 users의 win 폴더에다가 제가 ex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저장하겠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따옴표 다 들어간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csv, 예, 맞죠? 그 다음에 예, 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장한 파일이 저장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장한 파일이 잘 됐느냐를, 네, 요 파일 이치라고 하는 패치라고 하는 거 요걸 누르셔서 그 다음에 요 지금 저장한 폴더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막다운으로 좀 바꿔놓을게요. 자, 저장한 폴더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이거를 지금 저장이 잘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계속 지금 자, 코드를 바꿔서 지금 저장한 제가 폴더로 패치를 해보겠습니다. 임패치를 거의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제가 이 데이터 프레임 5에다가 그러면 얘를 한번 불러와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5는 결국 우리가 이 위에 있는 패치였고요. 이것을 다시 이제 이거 뭐예요? 예, 죄송합니다. 이것을 다시 프린트, 자, 데이터 프레임 5니까 df5가 되겠죠? 치시면, 네, 다행히도 이것이 요 파일 형태로 지금 잘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컬럼이
140개 로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140개가 있는 거고 12컬럼이니까 컬럼 자체가 하나의 이제 변수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12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더라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조금 중지하고요. 이제 시간이 좀 너무 많이 흘러서 위 거를 보면서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엑셀 파일이랑 제이슨 파일을 각각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요 폴더에다가 그걸 한번 볼게요. 폴더명 지우겠습니다. 동일한데 제가 많이 안 바꾸고 요 기서 그냥 그대로 좀 바꿔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지금 제가 CSV 파일이 아니라 이제 엑셀 파일이었죠. 자, 엑셀 파일을 여기 저장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자, 라이브러리도 지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프레임이니까 겹쳐지면 그 이전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에 CSV가 아니라 엑셀러고 바꿔주시면 돼요. 예. 엑셀이라는 이제 표시를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예, 이거 역시 6번이죠. 지금 4번으로 하시게 되면 4번기 불러오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CSV가 아니라 엑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아, 엑셀 파일이, 예, 엑셀 파일이 이렇게 되죠. 엑셀이라고 저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확장명을. 자, 그 다음에, 네, 이것도 역시, 예,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하면 여러분들 동일하게 여러분들 엑셀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자, 샘플 이그젬플 데이터가 잘 됐는지 나중에 확인도 하셔야겠죠. 그래서 한번 구동해 보시면 이렇게 잘 저장이 된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이슨 파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제이슨 파일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이번 수업은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판다스가 항상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파일 경로를 또 찾으셔야 돼요. 파일을 저장하셔야 되니까. 자, 지금 제가 계속 이 파일 경로를 찾는 게 어려운 게 이게 이상한 데를 제가 파일 경로를 지금 배치를 해놔서 자, 근데 이게 이제 제이슨 파일이었죠. 리드라는 아까 이름이었죠. 맞죠? 그러면 파일 패치를 예, 제이슨 파일이니까 JSON으로 예,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로가 7번이죠. 계속 겹치면 안 됩니다. 네, 경로가 7번이에요. 그래서 예, 데이터 프레임 7에 네, 이렇게 지금 들어갔죠. 제이슨 파일이 데이터 프레임 7에 있고 데이터 프레임 그러면 7을 인식을 시켜주고 예, 아이고 인식을 시켜주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변환이 되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toJSON 이제 to 하고 파일명으로 하면 그 파일명으로 이제 우리가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샘플 JSON이라는 걸로 우리가 저장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잠시만요. 제가 저장한 폴더를 매번 치는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눌러서요. 자, 7 데이터 프레임에 있고요. 자, to 변환해라. 뭐로 변환하냐? JSON으로 변환해라 라고 돼 있고, 자, 이렇게 하는데 파일명은 이 안에 이제 이걸 인식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 경로를 이렇게 다운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저장 폴더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폴더에 잘 저장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데이터에 네, 요런 지금 형식으로 여러분들 저장이 잘 돼 있어요. 저는 지금 확인을 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피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클은 뭐냐면 PICKEL이라고 하는데, 피클은 파이썬의 모든 객체를요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머신러닝을 사이클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모듈을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모든 객체를 다 해야 되니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뿐만 아니라 리스트라든지 뭐 딕셔너리 모든 파일들을 한꺼번에 저장할 때는 네, 우리가 toPickl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네, 제이손이 아니라 피클 형태로 이제 넣게 됩니다. 자, 이때 그 임포트로 피클을 불러오셔야겠죠. 그래서 자, 임포트 피클이라고 눌러줍니다. 자, 피클을 눌러줬고요. 자, 그 다음에 피클뿐만 아니라 판다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판다스를 불러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예를 들면 자, 이런 프레임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자, 여기 temp2 자, 여기 지금 .2면 결국은 이걸로 저장해라는 의미고, 자, 우리 앞서서 뭐 JSON이라든지 뭐 엑셀이라든지 CSV로 했는데 이제 피클로 해라.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프레임워크는 파일 네임 .pkr 이게 피클의 확장자명이죠. 이걸로 해라.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로드를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로드를 네, 이렇게 해보시면 자, 데이터가 네, 피클 파일이 이제 제대로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자,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공 데이터, 이른바 이제 오픈 API를 어떻게 불러올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